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이번 승무패 20회차는 국가대항전 경기이고, 국가대항전 특성상 압도적으로 몰리는 경기들이 좀 많고, 또 그 경기들이 승리하는 양상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소액 정배 위주로 픽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또 뭐 이 선수가 어떻고 저 선수가 어떻고 뭐 상관없이 국가대항전은 좀 힘 있는 팀이 이기는 게 당연하고, 변수가 꽤나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픽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제가 왜 이렇게 픽하는지만 아주 세상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20회차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한국 대 오만. 압도적 전력 우위를 가져가는 한국입니다. 뭔가 이변을 찾기도 어려운 만큼 전력의 차이도 크고 홈 이점을 가져가는 한국으로서는 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입니다. 또 직접 맞대결에서 오만의 홈에서도 지금 1대3으로 한국이 승리를 했고, 그 실점 한 골도 정승현 선수의 자책골로 실점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3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 뒷공간을 내주면서 좀 어이없게 골을 실점하고 있고, 주력 핵심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부상 이탈하면서 전력 누수도 있긴 하지만 FC 서울의 센터백인 김주성 선수가 대체 발탁됐고,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던 김주성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만이 원정에서 직전 4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원정 경기 기복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대한민국의 승리로만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튀르키예 대 헝가리. 튀르키예는 직전 경기에서 몬테네그로에게 3대1로 패배하면서 2경기째 승리가 없고, 헝가리는 직전 경기에서 독일과 1대1로 비기면서 마찬가지로 직전 2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전력상 두 팀 팽팽해 보이고 최근 경기력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경기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전력은 튀르키예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홈에서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튀르키예 쪽으로 픽을 할 수 있겠지만, 튀르키예가 헝가리를 상대한 직전 5경기에서 단 한 경기밖에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을 쓰는 걸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아르메니아 대 조지아. 전력상 조지아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부진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조지아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지아가 승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한 점 차이에 좀 아슬아슬한 패배를 기록하고 있고, 아르메니아가 상대했던 팀들과는 전력과 경기력의 차이가 큰 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또 아르메니아가 홈 9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직전 19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심각한 수비 불안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지아가 원정이지만 충분히 뚫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보면서 이번 경기 조지아의 승리 쪽으로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요르단 대 팔레스타인. 요르단이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직전 8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안전하게 요르단의 승리는 받쳐서 가야 하는 경기입니다. 다만 요르단이 최근 저득점 양상을 보이고 있고, 득점력에서 압도적이라고 볼 수 없고, 팔레스타인이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긴 하지만 한국과 무승부, 이라크, 오만에게 한 골 차이의 아슬아슬한 패배를 기록한 만큼 이번 원정에서 좀 내려앉아서 무승부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요르단의 승리를 가져가되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사우디 대 중국. 사우디가 전력상 압도적 우위에 있고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입니다. 물론 5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실점이 많긴 해도 일방적으로 공격력으로 좀 찍어 누르는 편이기도 하고, 중국도 실점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사우디를 넘어서는 건 어려워 보이는 중국입니다. 또 직전 맞대결에서도 하산 카디시 선수가 멀티골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중국을 1대2로 물리쳤고, 그 실점한 한 골도 자책골로 만들어진 골이기 때문에 이번 홈과 원정이 바뀐 경기에서는 사우디가 더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의 승리만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오스트리아 대 세르비아. 오스트리아가 전력 우위를 점하는 경기입니다. 또 직전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했고 단 2골밖에 실점하지 않은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는 오스트리아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의 수비를 뚫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득점력만 봤을 때도 오스트리아가 압도적 우위에 있고 세르비아가 직전 3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빈공에 시달리고 있고 원정 직전 5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원정에서는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오스트리아가 좀 일방적으로 좀 후드려 팰 경기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승리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7번 경기 그리스 대 스코틀랜드. 그리스는 직전 경기에서 잉글랜드에게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지만 그 전 경기들에서 카자흐스탄, 핀란드, 아일랜드를 큰 점수 차이로 연파했고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번 경기는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에서 강한 그리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더 우세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스코틀랜드가 직전 3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2승 1무에 좋은 성적을 거뒀고 원정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원정이라고 해도 죽지 않은 득점력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그리스의 승리를 가져가되 무승부까지는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코소보 대 아이슬란드. 두 팀 전력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코소보가 최근 경기들에서 승리에 더 익숙하긴 하지만 아이슬란드가 상대했던 팀들과는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직전 경기들의 경기력으로는 좀 판단하기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두 팀 의외로 뒤로 처지지 않고 과감한 전방 빌드업을 많이 시도하는 팀이기 때문에 치고받는 난타전 예상해 보면서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패 2개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불가리아 대 아일랜드. 두 팀 전력에서 큰 차이가 없고 직전 4번의 맞대결에서 4연속 무승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무승부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경기 불가리아의 승리 쪽으로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아일랜드의 공격진이 좀 이름값으로만 봤을 때는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소속팀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불가리아의 골망을 누가 흔들 수 있을지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불가리아는 니콜로프 선수가 소속팀에서 많은 골을 기록하면서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좀 조심스레 선발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불가리아가 공격 쪽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불가리아의 단통 승리만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슬로바키아 대 슬로베니아. 전력상 팽팽해 보이는 두 팀이지만 슬로바키아가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직전 홈 4경기에서 2승 2무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슬로바키아의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홈팀 슬로바키아 쪽으로 60% 이상 몰리고 있는데 슬로바키아가 슬로베니아를 상대한 직전 5경기에서 단 한 번의 승리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슬로바키아의 승리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거나 이 둘 중에서 좀 고민을 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네덜란드 대 스페인. 네덜란드가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는 스페인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스페인은 직전 5경기에서 연승을 기록하면서 파죽지세의 폼을 이어오고 있고 원정 8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원정 경기력도 좋습니다. 또 네덜란드가 전력이 좋긴 해도 스페인이 좀 압도적 전력 우위를 가져가는 경기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스페인의 단통 승리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크로아티아 대 프랑스. 크로아티아가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지만 프랑스가 압도적 전력 우위를 가져가는 경기입니다. 또 5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이는 프랑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일방적으로 프랑스가 끌고 갈 경기입니다. 다만 프랑스가 전력 우위를 가져간다고 해도 크로아티아가 홈에서 7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홈 7경기 연속 득점을 보여주면서 전방에서의 날카로움은 여전합니다. 또 프랑스가 원정에서 3경기 연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4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원정 실점률이 꽤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프랑스의 승리를 가져가지만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덴마크 대 포르투갈. 덴마크가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포르투갈이 압도적 전력 우위를 가져가는 경기이고 최근 경기 폼도 차이가 큽니다.
포르투갈은 직전 6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덴마크가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또 덴마크는 포르투갈에게 직전 10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전력이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포르투갈의 승리 쪽으로 인정하고 기말 없이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이탈리아 대 독일. 압도적 전력을 보유한 두 강팀의 경기입니다. 어느 팀이 이긴다, 어느 팀이 더 강하다고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경기를 치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큰 고민 없이 승무패 3픽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근소하게나마 독일이 전력이 더 좋아 보이는데 좀 원정에서 실점률이 높은 독일이고 원정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력 우위를 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좀 승패로 승부가 갈린다기보다도 좀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좀 치고받는 난타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